네, 수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유엔에스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아까 앵커 브리핑도 잠깐 나왔지만 지금 뭐 추격 매수에 나서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이제 상황들이 지금 뭐 조정 국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서울 중심권, 강남권 쪽에 똘똘한 한 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그냥 그 여러 채 있었던 집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지금 서울 더 중심권 안쪽으로 해서 주택수를 그냥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가능한 투자가 되겠고요. 또 내가 이제 무주택자인데 주택을 마련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또 괜찮은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전처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으면서 여러 채의 다주택을 가지고 그냥 무작정 아파트 쪽에 갭 투자하는 이런 방법들은 이제는 정말 사면 초과에 빠졌다. 결국은 내가 무작정 주택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는 아파트 투자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상가 쪽으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기울여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자영업자 폐업률이 또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면서 공실에 대한 위험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고,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가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보다는 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이제 그 좀 매매 지금 공급가가 뭐 워낙 비싸게 사실 좀 공급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사실 더 조금 무서운 얘기는 공실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보통 상가는 거의 70%까지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공실에 대한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저런 이유들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울 중심권을 또 벗어나는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려운 거, 그렇죠? 자, 이런 때에 유일하게 지금 하나의 대안으로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라는 것이 서울 중심권 안에 있는 수익형 주택,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주택의 형태들, 이러면서도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런 방법들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겠는데요. 제가 또 부동산계의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서울 중심권 안에서 수익형 부동산들 쪽에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인데요. 트렌드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로 가는 길이죠. 자, 그런데 이 요즘에 서울 중심권의 수익형 주택으로 갈아타는 이유, 분명히 최근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대표님 이 부분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서울 중심권 수익형 주택으로 갈아탈 때, 이렇게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결국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타이밍, 그렇죠. 때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시류, 어떤 그러면서도 또 대세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건데, 바로 부동산은 타이밍이다.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다 하는 게 때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중심권 쪽에 있는 수익형 주택 뭐 계속 각광을 받아왔지만 더 최근에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제 떠오르면서, 그렇죠. 근데 그 이유들을 우리가 좀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무작정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따라가는 것들은 좀 좋은 투자가 아니거든요. 또 이것이 나에게 맞는지도 한번 잘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부동산 입지에 더 주목할 때다. 자, 늘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입지가 중요한데요. 부동산은 위치가 한번 정해지고 나면 그 위치를 내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 네,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이죠. 네. 그 부동산의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잘 이해가 가겠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입지가 지금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부동산 투자는 입지로 시작해서 입지로 끝난다. 입지가 시작이면서 입지가 끝이라는 거죠. 자, 뭐 그 삼성역 쪽에 가면 이렇게 펜스 이렇게 쳐놓은
되드리고 이제 거기 코엑스 이제 바로 건너편에 보면 그걸 이제 우리가 한국전력 부지다. 구한국전력 부지죠. 이걸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2014년에 이제 그 매입을 했죠. 이때 평당 매매가가요. 평당 그 매입가가 약 4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한번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보면 내가 만약에 거기에다가 약 한 1000평 정도 그냥 비닐하우스 고추 농사를 짓고 있었다라고 하면 네, 4,400억이 되는 거죠. 내가 그냥 조그마한 한 100평짜리 초가집을 가지고 있었다. 44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요. 부동산은 네, 그것이 초가집이냐, 비닐하우스냐, 뭐 이런 뭐 그게 판잣집이냐, 이런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부동산은 종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강남에 위치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그게 뭐냐? 바로 입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고 불명확한 어떤 그 불투명한 이런 어떤 지금 투자의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불투명하면 불명확하면 불명확할수록 더 선명한 거는 그렇죠. 늘 말씀드리는 우리가 안전한 입지, 서울 중심권 안에 있는 그 입지의 원칙만 잘 지켜간다라고 하면 정말 뭐 실패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늘 서울 중심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사실은 큰 돈, 정말 나의 전 재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제가 서울 중심권의 입지의 3원칙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한강축, 서울에서는 한강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거의 8억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한강 조망권 가지. 그렇지만 한강이 꼭 보인다 안 보인다가 아니라 그 입지가 한강에서 가까우냐라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강남 4구가 다 한강축에 접해 있는 자치구죠. 이번에 동작도 엄청나게 오르는 바람에 지금 투기 지역으로 하면서 그렇죠. 여기에다가 바로 붙어 있는 것들이 영등포라든지 양천, 강서, 여기에다가 마, 용, 성, 광, 그렇죠. 마포, 용산, 성동, 광진, 강북에 있는 사룡까지 우리가 늘 서울 중심권이라고 하는 이런 자치구들이 전부 다 따지고 봤더니 전부 다 한강축에 접해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이 안에서도 이제는 역세권, 도보 5분 거리, 도보 10분 거리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앞으로의 인구는 우리가 1, 2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자, 이제 1, 2인 가구들이 원하는 것들은 맞습니다. 바로 내가 역세권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역세권에는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요즘 그 젊은 직장인들은요, 역세권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도보 한 20분, 30분 안쪽에 있는 다가구 주택 쪽에서 역세권 쪽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주거용 다세대주택 이런 쪽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당연한 귀결이고 당연한 원리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에 투자해라. 맞습니다. 일자리 그것도 4차 산업 쪽에 IT 산업 쪽에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이런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는 곳 그것도 서울 중심권 안에서 늘어나고 있는 아주 우량한 4차 산업 일자리 이런 가까운 곳에 투자를 해야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 3원칙. 그렇죠. 한강축이면서 역세권이면서 일자리까지 늘어나는 곳이면 누가 봐도 이거는 그렇죠. 아,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바로 이 3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부동산에 제가 수익 가치에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해요.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보통 사용, 수익, 처분 가치 이 세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처분 가치 위주의 단순한 그렇죠. 차익을 내는 차익 투자만 해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불투명해졌잖아요. 지금 양도세 지금 우리가 중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2주택이면 57.2%를 내게 되는 거고 그렇죠.
더더구나 뭐 3주택이면 68.2% 어마어마한 양도세 중과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불투명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처분 가치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사용 수익, 내가 뭐 직접 사용하는 거는 더 말할 거 없겠고요. 이 부동산에 가지고 수익 가치, 그래서 수익과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을 이제는 우리가 그렇죠. 쌍방향 전략. 이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 수익이 날 때는 수익이 나는 대로 내가 계속 수익을 취하고 또 나중에 이것이 수익이 계속 올라가면 차익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이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는 비중을 차익 쪽에서 좀 더 수익적으로 가지고 오는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매달 가능한 이 수익들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우리가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래의 부동산 흐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 형태입니다. 2인 가구가 그 다음이고요.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1, 2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젊은 층들뿐만 아니라 고령층에서도 1, 2인 가구가 끊임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1, 2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 거스를 수 없는 사회 구조의 변화인데 이 사회 구조의 변화를 우리가 꿰뚫고 거기에 맞는 미래 투자,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지 그냥 단순하게 지금 오늘만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 미래에 가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좀 좋아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이것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것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 잘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양도세 57%, 68.2% 어마어마한 부동산세 중과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차익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렇죠. 정말 내 손에 쥐는 돈이 얼마냐. 이게 더 중요하죠. 이래서 절세가 중요하다. 탈법 이제 안 됩니다. 아까 뭐 앵커 브리핑에도 나왔지만 이제는 법이 많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적법한 방법으로 나의 자산을 불리는 어떤 합법적인 투자, 적법한 투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주택임대 사업이라는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정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양도세 100% 감면 받을 수 있죠.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그렇죠.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고 8년간 준공공인들을 신청을 하고 10년간 양도하면 그렇죠. 바로 100% 감면받을 수 있고 이게 아니더라도 내년부터는 7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활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취득세 100% 감면해 주죠. 재산세 100% 감면해 주죠.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내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그대로 보면서 99채가 있어도 100채가 넘어가면 이제 기업형 임대로 넘어가니까요. 그러면서 내 한 집에 대해서는 가구 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 그렇죠. 이런 정말 많은 다양한 혜택들을 주고 있는 것들을 내가 합법적으로 누리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투자했을 때 앞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